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 있잖아요. 그 팀노바 하면서 상처받는 순간들, 앞뒤가 다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던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활용 다 하던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회사 딱 들어가니까 너무 돌변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되니 팀노바에 오지 말아라. 이런 논조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나땅나땅님이 배은망덕까지야 점점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제가 마치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몰아가시는데,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죠. 그렇게 바뀔 거면 차라리 오지 말고 중도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논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앞에 있을 때 이득 볼 거 다 본 다음에, 그러니까 안 맞는데 억지로 이득을 보려고 막 있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 너무 하잖아요. 그렇게 굳이 고통받으면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게 안 맞으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배은망덕하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뭐 너 되게 잘못됐어?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본인이. 아무튼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얘기하시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전문대에서 코딩 하나도 못하던 애를 3600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이 많고 코딩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뭐야, 아니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진 않아서 혼자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두 달 해봤나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도 많고 그렇다고 관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3600으로 보내고 본인들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코칭해 준 거에 엄청나게 감사를 표현했고, 그렇게 본인들이 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은혜라기보다는 감사함을 느낀 거죠. 어,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나땅나땅님 생각이 그들이 은혜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다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까요? 만족도가 다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지만 대학에 나왔다고 해서 다 취업이 100%된 것도 아니고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받는 건 아닌데, 이분들은 그만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은혜롭기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죠. 나쁘지 않은 거죠. 본인들도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하니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닥달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분들이 그만큼 은혜를 안 받았다 받았다는 나땅님이 그냥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원비도 비싸기도 하고, 학원비 비싸면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이렇게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함부로까지는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 좀 이상해. 그러니까 돈을 내면 마치 손님이 왕이다, 뭐 이런 컨셉트를 잡는 것 같아.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돼요. 비싸면은 그래도 돼요? 국비 지원은 그러면 선생님 막대해도 됩니까? 저는 돈의 액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그런 게 좀 있어, 확실히. 어쨌든, 그리고 말씀하신 오버코칭이 그 학원 컨셉 아니셨나요? 우리 컨셉 그거 아닌데요. 우리는 어떤 그 명품 교육 슈퍼신입 개발자를 만드는 게 목표고, 오버코칭은 국비 지원이 하죠. 주 5일 동안 또 오랜 시간 하는데 그게 오버코칭이죠. 우리는 주 1회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오버코칭이었어요. 잘 모르시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본인이 원하신 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 그렇게 느껴지던데요. 그러니까 거봐요,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홍보 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홍보 효과 있는 거랑 오버코칭 컨셉이란 건 도대체 무슨 연관이죠? 학원에 올 때 정확히 우리가 어떤 걸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팁노바에서 보장해 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수업 시간을 지키는 거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취업 컨설팅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해주고, 그리고 취업 컨설팅을 해준다와 취업 100% 보장을 한다, 수료자에 한해서. 딱 요 정도예요. 요 세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계약된 사항은 사실 수업을 해준다까지고, 나머지는 이제 구두로 제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 취업 컨설팅 해주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취업 컨설팅을 해주는 건 단순히 이력서만 봐줘도 된다니까. 영상을 제대로 보고 뭔가 지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남을 지적하듯 본인 말도 하나하나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고집이 너무 세셔서 도무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네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지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고집이 세서 지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 사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 영상 아니더라도 많은 공격적인 그 댓글에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왜곡된 진실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집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이면은 사실 아무리 훌륭한 분이더라도 A란 사람이 있으면 A라는 분이 정말 훌륭해도 내가 당신을 지적하기가 수십만 개가 있는데 차마 고집이 세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어떤 걸 어떻게 지적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저런 식으로 공격하면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뭐 논리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근거를 대시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지적하시면은 뭐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부터 이제 느껴지던데요, 이런 식의 이런 화법을 쓰시는 거 보면은 그다지 제대로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면 매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무슨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하시는지 지금 제 태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팀노바라는 아까 학원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저는 매번 화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화난 일도 많았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뭐 코드를 다 짜줬다든지 아니면은 저거 다 학원장이 짜서 배포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고 확증하고 아예 대놓고 커뮤니티에서 공격한다든지 이런 거는 화 안 날 학원장이 어딨어.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다 화나죠.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적당히 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하면은 그거 화 안 날 사람 있습니까? 저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런 거를 지적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화냈다고 하는데 매번 화내서 학생들한테 실망한 거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냥 본인이 그런 것만 골라 보시든지 본인이 원하신 대로 또 본인 느낌대로 해석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화법이 좀 공격적이에요. 스타일이 말하는 게 직설적이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다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순수한 아이 같아요. 뭐 아이같이 보여주신 건 감사한데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뭐 그냥 그런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아이같이 봐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 사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의자 인척을 하시는 건가요? 또 시작됐다. 또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왜곡이 또 시작됐죠. 그 사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 인척.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또 이게 살이 붙어요. 살이 붙어요. 제가 요새 집단 심리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스타브 르봉이라고 하는 이제 그분의 책을 많이 이제 여러 저서를 읽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제 집단 심리학의 그 어떤 시초를 만든 이렇게 권위자예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집단은 이렇게 대중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더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팩트나 진실보다도 이제 끌리는 방향을 좋아하죠. 그리고 흑과 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또 보면 알 수 있는데 전 세계의 기아나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을 거다.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빈부격차는 좋아지고 있고 전 세계 난민들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레임을 대중들은 믿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지 않고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면 롯데를 불매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국에 사실 정부 주도하에 선동된 우매한 국민 같아 보였거든요. 롯데가 그래서 중국에서 철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쟤네 왜 저래? 저렇게 선동당하고 있어? 하면서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봤죠. 근데 그거랑 되게 유사한 경우가 뭐였어요? 아니, 저는 근데 롯데 불매를 하는 거는 그 개개인의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시 못해요, 그건. 지금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마치 매국노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건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애국을 하고 안 하고는. 그리고 사람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듯이 일본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일본만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도 잘못됐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마치 지금, 그러면은 지금 중국 제품도 불매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드 배치 때, 중국 불매를 딱히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평온하게 봤을 때, 뭐가 맞고 틀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팀노바가 사기였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기여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계시겠죠. 뭐 어떤, 뭐 팀노바를 싫어하는 교육기관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팀노바를 싫어하는 뭐 개발자라든지, 뭐 취향은 그럴 수 있어요. 좋고 싫고는 그거는 개인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좋고 싫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그 이야기를 꾸며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코드를 짜준 적이 없는데도 코드를 마치 짜주는 것 같은데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거기에 살을 붙여서 짜준다더라. 아니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 넘겨가면 짜줬어. 짜준대. 저거 다 짜준 거야. 그럼 나중에 가면 확정이 돼 있어.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실이. 뭐, 저 옛날에 대표적으로 뭐지? 우리가 연봉이 3,600 이상으로 많이 가니까, 뭐지? 그 대표가 인맥이 쩔더래.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무슨 글이 있었냐면, 대표가 인맥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누가 올리면, 그 댓글로, 대표가 인맥이 좋더래. 그리고 그 다음 글 가보면 대표가 인맥이 좋아서 3,600으로 애들 다 보낸다더래. 이렇게 말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검색하면 나올 텐데 팀노바가 누가 그렇게 써놨어. 연봉 3,600을 보장한다는 팀노바라고 누가 블로그에 써놨어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취업을 보장한다고 했지 연봉 3,600 보장한다 그런 적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들끼리 막 돌고 막 카톡방에서 막 돌고 말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3,600을 보장하는 교육기관으로 지금 완전 낙이 찍혀 있어.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내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이런 집단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좀 마음이 평온해졌죠. 대중들의 대중들은 아무튼 그런 경향이 있대요. 제가 한 말 읽고 구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그 돌아가신 분이 한 얘기예요. 사회심리학자. 그래서 저한테 비판의 화살을 던지지 말아주세요. 자, 아무튼 학생들한테 실망을 한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들한테 화난 게 더 크죠. 그리고 세상 다 아무튼 아이처럼 봐줘서 고만데, 제가 피해자인 척 이런 식으로 한 적 없어요. 그냥 피해자인 척과 피해자인 건 다른 거예요. 제가 허위 가장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제가 피해자인 거인 게 맞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개인의 취향인데, 좋아하고 싫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말을 만들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확대 재생산에 중요한 리소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습니다. 본인을 이해해달라고 하시면서 남은 이해 못하겠다는 사고는 좀 모순 같네요. 저는 이해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팀노바. 여러분들, 팀노바는 우린 이러해요 라고 얘기하고요. 안 맞으면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해달라는 겁니까? 그리고 남은 이해 못하겠다는 사고는 좀 무슨 건데요. 아니, 이해해달라고 한 적 없어. 남은 이해 못하겠다는 사고는 모순 같다고 하는데 이해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해 못할 수 있죠, 타인을. 근데 뭔가 약간 그냥 본인이 원하신 대로 자꾸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왜곡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이해 남을 이해할 때도 있고 이해 못할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분들이 팀노바를 이해 못하고 팀노바 취향이 안 맞고 그러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해해달라는 겁니까? 뭐 제가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팀노바는 이런 곳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꼭 와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세요,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막 구독과 좋아요만 해달라고 뭐 한 적도 없고, 근데 그것도 일종의 부탁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팀노바를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팀노바를 이해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린 이런데 맞으면 오고 아니면 말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불편하면 유튜브 안 보면 그만이라는 말을 하실까 생각이 드는데 정답입니다. 이해해주시는 사람만 보시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그런 말 하신다면 이미 잘 알고 계신데 본인을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논리해서 지금 모순이 생기잖아요. 팀노가 5년 동안 우리 이런 곳이고 이런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가달라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미 모집 공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신청 자격에 팀원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하고 추후에 함께 일할 분들 스카우트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상황도 안 좋은데 궁금해도 대충대충 다니는 분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공짜인 국비지원이나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간 없거나 핑계 대면서 대충대충하면 저희가 환불해주고 내보냅니다. 자신의 가시는 분 오지 마시고 나름대로 우리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피하는 성격이 이렇고 많은 영상에서도 얘기하고 있었고 그냥 안 맞으면 오지 마세요. 와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짱 튕기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태도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태도를 지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비 같아야 되나 봐. 착한 척하고 뭔가 선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그 분야에 그냥 좀 잘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한테 배우고 싶다고 서로 상호합의가 됐을 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도덕이나 인성을 배우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좋은 태도를 배우려고 오시는 건 아닌데, 확실한 거는 저는, 이해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이러니까 안 맞으면 오지 마세요가 우리의 기본 스타일이에요. 저희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요. 특히나 또는 저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거짓말이나 사실을 왜곡한다거나 어떤 이상한 해석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특히나 팩트가 어긋나는 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이해해달라고 해본 적 없고요. 그리고 오버코칭이 컨셉이었던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적이 가능하시면 논리적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지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5년 동안 시달려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오히려 사회심리학자한테 제가 힐링을 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나는 왜 내가 사기를 안 쳤는데 사기친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욕을 먹었을까, 없는 말 지어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유를 잘 몰랐거든. 근데 아무튼 그런 프레임과 상당히 유사해요, 나땅나땅님. 어떤 근거와 팩트 중심의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지적이 가능하시면 하나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고집이 세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는 문제가 많은데 내가 차마 지적을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저는 옛날에 그 우병우 씨 그 사건이 생각나요. 그 우병우란 사람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들 그냥 개인 취향으로 그냥 별로였고 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떠든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간다라고 이제 왜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유죄 확정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태도가 삐딱하고 뭐 삐딱할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이지 않은 선생님들이 보여주지 않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가진 것들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사기친 적 없는데 또는 하지 않은 말을 했는데 그거를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병우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간다는 건 이미 심증으로 저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경찰에게 잡혀갔는데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잡혀갔는데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런 법꾸라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무 억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법은 한 명의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안았다는 추정하에 이제 해서 증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우리가 사기를 쳤다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가져오셔야만 그게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느낌적으로 이런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왜곡은 하지 맙시다. 치사해요.
아무튼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겠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